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은요,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절대부등식은요, 우리가 예전에 공부를 했었던 항등식의 개념과 얼추 좀 비슷한데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것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밑줄을 한번 쳐보고요. 자, 여기 세모 표시를 또 해놓으시고, 결국에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예, 요렇게 좀 표시를 좀 해주시고요. 이 절대부등식은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보시면 요 세 가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A, B, C가 모두 실수다라고 하는 대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가로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로 1번에서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AB 플러스 b의 제곱입니다. 자, 이 녀석의 식을요, 제가 어떻게 바꿀 거냐면, a의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2분의 b다 라고 해주시고요. 완전 제곱식으로 우선 이 식을 변형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제곱을 했으니까 얘를 빼야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b의 제곱을 이제 빼게 되면, 결국에 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의 4분의 1의 b의 제곱이 된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a의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b의 전체 제곱이고요. 플러스 4분의 3의 b의 제곱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a제곱, 예를 들어서 ab가 실수라고 했을 때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이렇게 배우셨죠. 자, 그러니까 제곱의 합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각각의 제곱은 결국엔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합하게 되면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등호 성립 조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이 부분이 이제 친구들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등호가 성립을 하려면 결국에는 얘도 0이 되어야 하고, 요 녀석도 0이 되어야 하니까, 결국에는 a의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b가 0이 되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분의 3의 b의 제곱이 역시나 동시에 0이 되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결국에 b는 0에 해당이 되고요. b가 0이다라고 하게 된다면 a도 0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등호가 성립하려면 a, b가 둘 다 0이 되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동그라미 2번은요. 더 쉽습니다. 자, 이 녀석은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 보시면 a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에 해당이 되고 이 녀석 자체는 결국에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결국에는 지금처럼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성립하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퀄 관계가 성립을 하려면 a의 플러스 마이너스 b가 0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것을 우변으로 이동을 시켜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a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b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동그라미 3번. 되게 대표적이고 좀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또 하나죠. 자, 지금 보시면 이 녀석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식은요, 어디서 많이 보셨죠? 곱셈 공식에서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을 이제 변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에 그 다음에 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a-c의 제곱. 자,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제곱의 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요 녀석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요 녀석도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대신에 지금 이퀄 관계가 성립을 하려면 동시에 0이 되어야 하니까 결국에는 a-b가 0이고 b-c도 0이고 그 다음에 a-c도 0이 되어야 한다. 자, 그러니까 a, b, c가 서로 어떻게 해요? 같아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산술 기하 평균 그리고 조합 평균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전제 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둘 다 양수였을 때에만 성립이 된다라는 것을 꼭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요 녀석이 성립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면 우선은 대수적으로 이제 제가 직접 연산을 통해서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보시면요. 2분의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게 루트의 a,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보면 양쪽을 제곱을 그냥 하지 마시고요. 뭐 제곱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얘를 이렇게 바라봅시다. 자, 2분의 a 플러스 b에서요.
빼기에 루트의 AB를 한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실제로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확인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분의 1로 묶었을 때 a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다시 마이너스에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루트 ab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a랑 b가 둘 다 양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ab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루트 a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루트 b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고 마이너스 2의 루트 a 루트 b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이 녀석은 다시 한번 쓰면 루트의 a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b의 전체 제곱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2분의 1에 다시 어떻게 해요? 절대값이 아니죠.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얘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퀄 관계가 성립을 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결국엔 루트 a랑 루트 b가 서로 같아야 된다. 자, 그러니까 a, b는 양수다라고 했었고,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a랑 b가 서로 같기만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크게 어렵지 않죠, 절대. 자, 그 다음에 이제 루트의 a, b라고 하는 것이 a 플러스 b분의 그 다음에 이 a,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도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도 서로 그냥 빼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다 쓸게요. 루트 a, b입니다. 마이너스에 a 플러스 b에 2의 a, b입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얘를 통분 처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분의 루트 ab 그리고 a 플러스 b입니다. 됐습니까? 마이너스 2의 ab. 자, 그러면 이 녀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우선 이걸 보세요. a랑 b가 양수이거든요. 그러면 이 녀석은 지금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루트의 a, b의 전체 제곱이다라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서로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루트 AB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에다가 마이너스 2의 루트 AB가 되더라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분모에는 A 플러스 B가 이렇게 온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지금 보시면 요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거 어떻게 변형을 할 것 같습니까? 루트 A의 전체 제곱 플러스 루트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에 따로따로 루트 A, 루트 B. 자, 그러면 얘는요, 루트의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전체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 녀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A 플러스 B분의 루트 AB 그리고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자, 이 녀석의 제곱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커요. 예, 그러니까 얘는 지금 지금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에 해당이 되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등호가 성립을 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결국에는 얘는 양수이고 명확하게 얘도 양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녀석이 0이 되기만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루트 a랑 루트 b가 서로 같으면 된다. 자, 즉 a랑 b가 서로 같으면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은 a랑 b가 같았을 때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뒤에서 이제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겠지만 산술 특히 기하 평균을 제일 많이 사용하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는 최대 채소를 논할 때에 대해서 이제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식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A, B의 어떻게 최대값을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이 녀석 제곱을 했을 때 얘가 제곱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A 곱하기 B의 최대값은 결국에 2분의 A 더하기 B의 제곱이 결국에 최대값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은 다시 한번 지워서 2분의 A 더하기 B의 최소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얘가 최소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A 더하기 B의 최소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2 곱하기 루트 AB가 된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또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처럼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하학적으로 제가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제 종종 좀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알고는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같이 한번 가볼게요. 지금 보시면요. A에서 C까지의 길이를 스몰 a, 그리고 C에서 B까지를 스몰 b. 그러니까 지금 지름을 A, B로 하는 반원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A, B 호 위에 지금 D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D에서 지금 수순회발을 이렇게 내렸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우선은 기하학적으로 그 길이를 서로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D2라고 하는 이 길이는요, 선분의 길이는 DC의 길이보다는 작고요. 그 다음에 DC의 길이는 D5의 길이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D라고 하는 길이는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D2는 이 빨간색 선에 해당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DC의 길이랑 서로 비교를 한번 해보면 DC가 이 녀석입니다. 지금 뭐냐면
초록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DC의 길이는 요 녀석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관계는 우리가 어디서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삼각형, 지금 D 그 다음에 이 C라고 하는 이 삼각형 선상에서는 DC가 빗변에 해당이 되니까 DE보다는 당연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퀄 관계가 성립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해요? D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 반원상에서 여기 요 정도의,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순의 발을 이렇게 내렸을 때 결국에는 여기서 수직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D가 정중앙에 있었을 때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D5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D에서 5. 자, 그래서 이 녀석은 파란색으로 한번 다시 나타내 보면 요 길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그냥 그릴게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의 길이는 삼각형 DOC라고 하는 이 직각 삼각형 선상에서 당연히 DC의 길이보다는 DO가 지금 빗변에 해당이 되니까 당연히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DC라고 하는 것과 DO가 서로 같아지려면 D가 정중앙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성립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DO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나타내 보면 D5는요, 결국에는 이 원의 반지름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름의 길이가 A 더하기 B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녀석의 반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는 DC의 길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요. DC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D에서 지금 A, B로 수순의 발을 이렇게 내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D5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전체 삼각형? 이렇게 갈까요? DC의 길이를 이제 구할 건데, 얘를 삼각형 DOC라고 하는 이 삼각형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DC의 지금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DO라고 하는 반지름의 길이에서요, 그러니까 빗변의 길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서 OC의 길이를 뺍니다. OC의 제곱이죠. 자, 이렇게 뺍니다. 자, 그러면 DO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에 해당이 되니까 2분의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OC의 길이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5에서부터 C의 길이에 해당이 되니까 A에서 C까지, 그러니까 이 OC라고 하는 것은 AC에서 다시 마이너스에 어떻게 해요? AO를 뺀다라고 보시면 되고, AO는 반지름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A-의 2분의 A 더하기 B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여기에다 다시 한번 써보면 A-의 2분의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이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 녀석은 뭐가 됩니까? 2분의 A-B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녀석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로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에 합차 공식에 의하여 2분의 A 더하기 B 플러스 2분의 A 마이너스 B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녀석에 다시 곱하기 2분의 A 더하기 B에 다시 마이너스의 2분의 A 마이너스 B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서로 더하게 되면 결국에는 얘는 A에 해당이 될 것이고, 이 녀석을 서로 빼게 되면 결국에는 B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A 값은 A 곱하기 B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DC의 제곱이 결국에는 AB의 길이를 의미하므로 결국에 DC는 어떻게 돼요? 루트 AB다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길이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AB는 당연히 양수가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또 이걸 하면 되겠죠. D2라고 하는 것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쓸게요. 자, 그러니까 D2라고 하는 녀석의 길이는 지금 보시면 삼각형 DE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이 삼각형에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표시를 좀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지금 보시면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자, 이 녀석을 좀 지우고, 자, 삼각형 DOC. 자, 이 삼각형에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직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에 C에서 지금 DO로 수선의 발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에 지금 어떻게 됩니까? 닮음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성질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었죠. DC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DE 곱하기 DO의 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된다면 D2의 길이는 D5분의 다시 어떻게 해요? DC의 전체 제곱에 해당이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DO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의 길이에 해당이 되니까 2분의 A 플러스 B다라고 쓸 수가 있고, 자, DC라고 하는 것은 아까 루트 AB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AB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번분수 처리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A 더하기 B 분의
2ab가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퀄 관계가 성립을 한다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D라고 하는 게 정중앙, 그러니까 결국에는 A라고 하는 것과 B의 길이가 서로 같았을 때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등호는 A와 B가 서로 같았을 때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하학적으로도 이제 어떻게 증명을 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이 내용을 꼭 좀 잘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또 양대산맥이죠. 예, 절대부등식에서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입니다. 사실 이 코시-슈바르트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특히 경시 공부를 하신 분은 뭐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고등과정에서는요, 이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이 전체 고등과정에서 크게 차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경우에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정도로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a분의 x와 b분의 y가 서로 같았을 때, 즉 등호가 성립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a가 있죠, 여기 x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y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좀 해주시면은 결국에는 a분의 x, b분의 y 이렇게 순서대로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랑 이거를 서로 자리를 바꿔가지고 x분의 a, 그 다음에 y분의 b가 서로 같을 때, 또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의 자리를 서로 바꾸고 요 녀석과 요 녀석의 자리를 뭐 그대로 하게 되면 또 등호 관계가 또 달라질 수는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너무 헷갈리니까 지금처럼 제가 말씀드린 그 순서대로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가 앞에서 부등식의 증명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자, x, y, a, b가 모두 실수입니다. 자, 그랬을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에 ax의 플러스 by 그 녀석의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직접 뺐을 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이제 확인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전개를 합니다. 그러면 a제곱의 x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a제곱의 y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 x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 y의 제곱이 이렇게 오고요. 마이너스에, 자, 이 녀석을 제곱을 하게 되니까 a제곱에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bxy 플러스 b제곱 y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좀 다소 복잡해 보이기는 해도 이게 지워집니다. 예. 자, 이렇게 지워지고요. 자, 남는 것을 한번 보면은 a제곱에 y제곱, b의 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2ab xy.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이거 보시면 얘는 ay의 제곱이고요, 얘는 bx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에 ay, 그 다음에 bx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엔 얘는 다시 어떻게 씁니까? ay 마이너스 bx 그 녀석의 전체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b, x, y가 모두 다 실수에 해당이 되고 그 실수의 제곱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엔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얘가 결국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으므로 결국에는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이 성립을 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관계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결국에 등호 성립 조건은 ay가 bx랑 서로 같았을 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b를 양쪽으로 제곱을 하고 나누고 a를 양쪽으로 또 나누게 된다면 결국에 b분의 y는 a분의 x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되게 대표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가, 자, 같이 한번 볼게요. 두 점 A, B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동심원 위에 있는 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동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두 동심원. 자, 결국에는 같은 동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같은 원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랬을 때 AC 더하기 BD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별 표시를 좀 해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우선은 AB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얘는요, 어디에 속하는 점이죠? 결국에는 x제곱 그리고 플러스 y제곱 이퀄 9라고 하는 이 원상에 있는 결국에는 점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물론 조금 더 예쁘게 한번 해볼까요? x, y. 우리가 집합도 공부를 했으니까 뭐 이렇게, 그리고 x, y는 실수.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 그 중에 한 원소가 AB다. 그러니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퀄 9를 만족시키겠죠. 자, 이런 뜻으로 지금 보시면 C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은 결국에는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이 자리인 원상에 있기 때문에 4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요. 얘의 조합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논하라고 했거든요. 자, 위에서 한번 보시면 결국에는 최대값, 최소값을 논할 때 이 두 녀석의 최소값은 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요 녀석의 최대값은 또 얘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루트가 그러니까 제곱이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 ax 플러스 by의 최대 최소를 또 논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여기 c제곱 플러스 d의 제곱이다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무엇보다 크거나 같냐라고 했을 때 지금 a랑 c가 곱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ac 플러스 그 다음에 b와 d를 서로 곱해서 bd. 자,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에 의해서 이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등호 성립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a분의 c는 b분의 d랑 서로 같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논할 때 이 녀석은 지금 9고 이 녀석은 4입니다. 자, 그러니까 AC 플러스 BD라고 하는 것은 뭐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6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최대값, 이 녀석은 뭐가 됩니까? 최소값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예. 자, 그래서 지금처럼 어떻게 해요? 예,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A, B가 양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문제를 푸실 때 주의점이 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요. 가로로 묶여 있는데 따로따로 그러니까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얘를 우선은 전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우선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전개를 하게 되면 A, B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를 하게 되면 플러스 1. 이렇게 전개를 하게 되면 플러스 1. 그래서 지금 AB분의 또 1. 자,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하게 되면 AB 더하기 AB분의 1이고요.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러면 최소값을 논할 때 이 녀석의 최소값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 녀석의 최소값에다가 2를 더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AB에다가 플러스 AB분의 1에 해당이 되는데 얘는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2 곱하기 루트에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곱해서 1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결국에 이 녀석의 최소값은 결국에 뭐가 나옵니까? 2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쪽에다가 다시 2를 이렇게 더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얘의 최소값은 4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등호 성립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a 곱하기 b에 b가 ab분의 1과 서로 같아야 되고요. 결국에는 ab의 전체 제곱이라고 하는 게 1입니다. 자, 그러므로 ab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1이 나와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a와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a 곱하기 b는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양수 1만 나와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잘못된 풀이를 좀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 잘못된 풀이가 사실 여기서는 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우선은 좀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풀이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풀이에요. 자, 봅시다. 우선은 a 더하기 지금 b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산술기하 평균을 따로 구합니다. 그러면 루트에 b분의 a. 자, 그 다음에 b 플러스 a분의 1. 자, 그리고 얘는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a분의 b입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최소값은 얘고 이 녀석의 최소값은 얘입니다. 그러니까 최소값끼리 서로 곱을 하게 되면 전체의 최소값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 두 개를 서로 곱을 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4에다가 루트에 b분의 a 곱하기 a분의 b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없어져서 결국에는 얘가 최소값 4가 정확하게 나오기는 해요. 거기에다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각각의 최소값을 따로따로 구했기 때문에 등호 성립 조건이 따로따로 들어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의 등호 성립이 되려면 A랑 B분의 1이 서로 같아야 되고 여기서 등호 성립이 되려면 B랑 그 다음에 A분의 1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A, B가 1이고 여기서도 A, B가 1이에요. 실상은 이것만을 가지고서 생각을 하게 되면 얘 자체는 이 문제, 그러니까 가로 1번에서 1번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잘못된 풀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이 경우에서는요. 왜냐하면 등호 성립 조건이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소값 4가 나오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풀이가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그 예가 가로 2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다 주의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개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전개를 좀 해주세요.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얘는요. 자, 예를 들어서 우선은 첫 번째 전개를 모두 하겠습니다. 그러면 16에다가 다시 플러스 b분의 2a 플러스 a분의 8b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b분의 2a에다가 플러스 a분의 8b가 이렇게 나오고요. 플러스 17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17을 그냥 더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b분의
이 a에다가 플러스 a분의 8b. 자, 얘는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얘랑 얘를 서로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16이 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소값은 8이에요. 자, 그러면 이 최소값 8에다가 17을 더하게 되면 결국에 최종적으로 이 녀석의 최소값은 25에 해당이 되고, 등호 성립이 되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얘랑 얘가 서로 같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2a 그리고 b가 그 다음에 a분의 8b. 자, 이렇게 같고요. 없어지고 없어져서 4. 자, 그러므로 a의 제곱은 결국엔 4b의 제곱에 해당이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a, b는 그래서 양수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요? a는 2b다 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최소값 25를 갖습니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풀이를 같이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봅시다. 이걸 한번 좀 지워볼게요. 이걸 지우고 살짝 또 옆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자, 이 녀석의 최소값,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최소값을 따로따로 구해볼 겁니다. 그러면 이 a 더하기 그 다음에 b고, 이 녀석의 최소값은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2 곱하기 그 다음에 2ab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a분의 8 플러스 b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2 곱하기 ab분의 8. 자,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또 다시 곱을 하게 되면 최소값이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봅시다. 4 곱하기에다가 루트, 그리고 2랑 8이 여기 곱해지죠. 그러니까 여기 16이고요. ab와 그 다음에 ab분의 1은 서로 곱을 해봐야 1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 16으로 남는데, 자, 이 녀석을 다시 어떻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얘가 16에 해당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가 됩니까? 최소값 16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어 버리게 된다면,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의 등호 성립 조건은 이 a라고 하는 게 b랑 서로 같을 때고요. 이때는 등호 성립 조건이 a분의 8과 그 다음에 b분의 1이 서로 같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8b라고 하는 게 a랑 서로 같을 때예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예를 들어서 결국에는 등호가 성립해서 16이 최종적으로 나오려면 등호 성립 조건이 이 경우와 이 경우가 서로 동일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a를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집어넣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결국엔 뭐가 됩니까? 16에 그 다음에 b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퀄 b가 이렇게 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뭔가 문제가 좀 발생을 하죠. 지금 만일에 이게 성립을 하려면 b 자체가 0이 되어야 돼요. 됐습니까? 근데 b가 0이 되어버리면요, a가 양수라고 하는 것에 모순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절대 어떻게 a, b가 양수인 구간에서는 결국에는 지금처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없더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 등호 성립 조건이 서로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전개를 모두 해서 지금처럼 하나로 어떻게 등호 성립 조건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가로 1번과 가로 2번을 봤을 때 이 녀석의 등호 성립 조건과 그리고 이 두 녀석의 등호 성립 조건이 서로 같으면 아까처럼 이 두 번째 풀이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처럼 등호 성립 조건이 서로 달라지는 경우에는 절대 이렇게 풀어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주의를 하시고 차라리 그냥 전개를 해버리시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자주 나오는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 녀석의 최소값을 스몰 m. 자, 그랬을 때 그때의 x값을 n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값을 만들어내는 그때의 m인데 그 최소값을 만들어냈을 때 x값을 구하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얘는요, 좀 방법을 좀 정확하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자, 보세요. x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보내버리면 x 플러스 1이 0보다 큽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0보다 크고 전체가 얘가 0보다 큽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변형을 할 거냐면 x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9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얘도 양수, 얘도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뭐라고 하면 됩니까? 2 곱하기 루트에 얘랑 얘를 서로 곱해서 결국에 9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6에 해당이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죄송해요. 플러스 1을 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이너스 1을 이렇게 해주셔야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 그래서 6 마이너스 1,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5가 최소값에 해당이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의 등호 성립 조건은 뭡니까? 결국에는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1분의 9가 서로 같아야 된다. 자, 그렇다면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은 9에 해당이 되더라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x 플러스 1은 양수잖아요. 그래서 x 플러스 1은 3입니다. 그래서 x는 뭡니까? 2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x가 2였을 때 최소값 5를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고,
결국에 m의 값은 5에 해당이 되고 n의 값은 2에 해당이 되어서 서로 합하게 되면 7에 해당이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이것도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워낙에 이제 변형되는 문제들이 워낙 많아서 이쪽 파트는 좀 다양한 문제를 좀 풀면서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지금 폭이 100cm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서 지금 두 줄기로 물이 가득 차서 흘러가도록 하였다라고 했어요. 접어가지고. 자, 그랬는데 지금 물이 흘러가는 방향에 수직으로 자른 단면이 서로 합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 변이 없는 두 개의 직사각형 모양이 되도록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의 최대값을 a 제곱 센티미터라고 했을 때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철판의 두께는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지금 보시면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요 가로의 길이를 제가 x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를 y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서로 합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x, 그리고 이 세로의 길이를 y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이 넓이의 합의 최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넓이의 합이라고 한다면 x 곱하기 y가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2 곱하기가 아니죠. x 곱하기 y가 결국엔 뭐가 됩니까? 넓이의 최대값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말을 또 실수했네요. 자, 이 녀석의 두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x, y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직사각형을 만들었다라는 그 말은즉슨 x가 양수, y가 양수가 된다는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자, 이렇게 봅시다. 우선은 폭이 지금 100cm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00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2x에다가, 그쵸? 그리고 요 녀석 y, 그러니까 플러스 2y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만큼의 폭 자체가 4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플러스 4를 해버리면 결국에는 전체 총합이 100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피곤한가 봅니다. 이게 또 실수죠. 이거는 어떻게 돼요? 4다라고 해주셔야겠죠. 왜냐하면 여기 y고요. 여기 y고요. 여기 y, 여기 y. 그래서 4y가 됩니다. 자, 그래서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보시면 이 4를 좌변으로 보내서 2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2y는 96을 2로 나누니까 48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알고 있고 이 녀석이 양수다라고 했고 이 녀석의 최대값을 지금 구하라고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우선은 제가 어떻게 갈 거냐면 어차피 x랑 y의 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x 플러스 2y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볼 건데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2 곱하기에 2에다가 xy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지금 뭐라고 돼 있습니까? 48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2로 다시 나눠버리면 2는 4, 그리고 2, 4, 8이죠. 자, 그리고 이 24라고 하는 게 결국엔 루트에 EXY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양쪽 제곱을 합니다. 24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EXY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지금 보시면 요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4, 46에 428이고 요 녀석은 결국에는 576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가 EXY. 자, 어차피 요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576이 결국에는 최소값이다. 최대값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A의 값은 576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문제의 구조를 잘 파악을 하시고 결국엔 산수 평균을 써야 될지 아니면 기하 평균 또는 코시 슈바르트 부등식을 써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확인을 하시면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가로 1번과 가로 2번이 있습니다. 자, 지금 그냥 연습 한번 해볼게요. ax 플러스 b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a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 x의 제곱에 플러스 y의 제곱. 자, 요 녀석은 뭐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ax 플러스 by, 그 녀석의 전체 제곱. 등호 성립 조건이 성립을 하려면 결국에 a분의 x는 b분의 y랑 서로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요 녀석 28, 요 녀석 7. 자, 그러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서로 곱했을 때 결국에는 ax 플러스 by의 최대 차수를 논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ax 플러스 by, 자, 요 녀석은 마이너스에 지금 47에 28이죠. 그러니까
4 곱하기에 7이고 그 녀석에 7이 지금 곱해져 있으니까 7. 그러면 2의 제곱에 그 다음에 7의 제곱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4보다는 크거나 같고 14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최대값은 14, 최소값은 마이너스 14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x, y가 실수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녀석의 최대치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같이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 건데, 자, 이 내용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좀 잘 보셨으면 하는데요. 자, 볼게요. 지금 보시면요. 3x와 그 다음에 4y의 조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x제곱과 y제곱의 합이 9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우선은 x제곱에 플러스 y제곱을 먼저 써 놓을 거고요. 그리고 얘가 3x 플러스 4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는 무엇이 와야 되느냐라는 건데 그 힌트가 바로 x랑 y 앞에 있는 개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는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경우가 되어버리면 결국에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관계가 결국에는 코시-슈가르트 부등식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구해볼까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얘가 9고 그리고 이 녀석은 16, 25에 해당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녀석은 9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5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 3의 제곱입니다. 자, 그러니까 3의 x 플러스 4y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5보다 크거나 같고 15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등호 성립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3분의 x, 자, 요 녀석은 4분의 y랑 서로 같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어려운가요? 예,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배운 대로만 이제 잘 적용하는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얘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좀 많이 한번 풀어보셨으면 합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좀 별 표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유인즉슨 얘가 산술기하 평균과 그 다음에 코시-슈가르트 부등식을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길이가 40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띠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서는 변 AB와 변 DC가 서로 맞닿도록 그림 2와 같은 모양으로 접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접었는데 지금 그림 2에서 꼭지점 P에서 꼭지점 Q 사이의 거리를 L이라고 했고 L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어떤 식으로 바라볼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여기에서 이만큼의 길이를요. 제가 뭐라고 할까요? 이 녀석을 A라고 할까요? 그냥 A. 그 다음에 PB의 길이를 요 녀석을 그냥 B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녀석의 길이, 그러니까 요 녀석의 길이와 얘의 길이와 그 다음에 요 녀석의 길이를 합하게 되면 뭡니까? B가 되는 거 맞죠? 그 다음 초록색 이 길이와 요 가로 길이, 요 길이의 합은 A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띠 전체가 40cm다라고 했거든요. 40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40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 E 곱하기 A 플러스 B 요 녀석이 40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A 더하기 B는 결국에 20이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L의 제곱에 대해서 논하고 있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L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선 첫 번째 저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산술기하 평균을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당연히 A가 양수이고 B도 양수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자, 한번 보세요.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한번 해볼 거냐면 지금 보시면 L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은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의 AB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이 말은 즉슨 무슨 뜻이냐면 A 더하기 B 자체가 아까 20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400에서 마이너스 2 곱하기 AB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A와 B가 양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A 더하기 B가 지금 20이라고 했으니까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2 곱하기 루트 AB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20보다는 작거나 같다 2의 루트 AB. 자, 없어지고 10입니다. 그러면 양쪽 제곱을 하게 되면 100보다는 작거나 같다 무엇이 AB가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논하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L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L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결국엔 얘가 400으로서 상수 400으로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곱하기 AB가 최대이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AB가 최대이기만 하면 되니까 AB가 100일 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00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200이 되겠죠, 이 녀석이. 그래서 서로 빼게 되면 뭐가 됩니까? 200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등호 성립 조건은 결국에 뭐가 됩니까? A랑 B가 서로 같을 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A, B가 서로 같을 때니까 결국에는 B 대신에 A를 집어넣으면 A가 20일 때다. 그리고 A가 10일 때, 그리고 B도 10일 때에 해당이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요. 자, 봅시다. A 더하기 B라고 하는 게 결국에 20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A, B 앞에 있는 개수가 각각 1이니까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결국 얘가 L의 제곱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A 더하기 B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 2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4가 아니죠. 2에다가 곱하기 L의 제곱, 얘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40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서로 간에 어떻게 약분 처리를 하게 되면 200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L의 제곱은 200보다 크거나 같다. 즉 L의 제곱의 최소값은 200이다라는 것을 산술기하 평균이 아니라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에 의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등호 성립 조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1분의 A가 1분의 B랑 서로 같더라.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은 산술기하 평균이나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이나 서로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꼭 알고 가셨으면 합니다.